안녕하세요. 한중지교의 조정령입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숙제인 한중관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오고 있는데 삼국시대에서부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4대 관계까지 맺으며 지금까지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 관계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SK 중환석화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만든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업체로 이 SK 중환석화는 4년간 1조 3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이며 현금 창출원으로 불리기도 했고 한중 협력 관계의 좋은 예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중 미세먼지 대응 협력인데요. 중국으로 인해 많은 미세먼지 피해를 봤던 한국과 함께 정상회의에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중국은 대표적인 제철소 3개를 선정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도 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한국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기질 측정 자료를 볼 수 있는 공유기반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들어진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인데요.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야 하는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줄임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2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무사히 중국에 들어가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갈등을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드 배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사드의 자리에 불만을 가진 중국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보복을 하였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과 차질이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롯데 제품과 롯데 상품들을 사지 않는 중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롯데와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 얻은 손실은 약 8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조업입니다.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되었고, 이렇듯 해산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법 조업 때문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이런 불법 조업으로 연간 4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들은 과연 해결되었을까요? 우선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가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간신히 봉합될 수 있었고, 불법 조업은 2016년에 분명 중국에서는 어선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해군의 공용화기 사용이 허가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선들이 알아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2020년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관계라는 리포트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중국은 빈곤 문제와 국가 안전 문제에 치중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하였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력으로서는 중국이 새로운 인류 문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선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중국과는 친선 관계를 더욱더 이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든 국제적으로 큰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방향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